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센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8% 올라갔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제보다는 오늘 시장이 훨씬 더 반가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수급과 이상적인 시장이 바로 오늘 시장에서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기존 주도주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이 줄을 이뤄서 코스피만 너무 맨날 강했던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주도주들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현재 뭐 약보합이라든지 1%대 하락이 나오면서 그 수급들이 또 어디로 움직여주고 있냐? 그간 정말로 많이 소외됐었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는 반등,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반등이라는 건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수급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되, 그래도 오늘의 반등을 온몸을 맞아서 좀 즐겨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저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쉬어주면은 보통은 코스닥도 같이 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억울한 부분은 있었어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더 조정을 받고, 어제와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정말 반등이 의미 있게 나왔는데 코스닥은 그에 반의 반등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같이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엔 코스피가 쉬어줄 때 시장을 올려주는 수급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코스피보다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그러니까 코스피를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할 때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수해왔던 외국인들이 주체가 돼서 시장을 올려주고 있다는 건 조금 의미 있게 보셔도 된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렇게 흥분하거나 경거망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단 매수 대기존에서 어제 제가 조금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 이런 5월 달에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오늘은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장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코스닥이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도 세계리그로 개편하는 승강제가 도입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 0.47% 상승한 7,800선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 오늘도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4.46% 상승한 1,100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크게 상승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만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까지 11거래일 연속으로 팔아내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팔면서 1조 4천억 원대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천억 원대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고 오늘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특징주 3가지 종목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만큼 오늘도 코스닥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ESS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이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12%대 상승을 보이면서 14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바이오주 오늘도 힘을 써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국제학회와 전시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유럽 간학회, 그리고 오는 29일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연이어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들도 반등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특히나 알테오젠은 해외로 플랫폼 기술을 이전한다라는 개별 이슈까지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5.9%대 상승하면서 3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을 짚어드리겠는데요.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미국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KCS는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우리로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엑스게이트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현재는 16%대 상승한 10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목할 만한 특징주 3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전화 02-2638-3985번으로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에 문자 샵 3989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는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팅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템 업앤다운 캐스터 이후연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국에 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저도 코스피는 좀 오늘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왔지만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물론 아직 멀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 위쪽에서 이제 물려보신 분들, 위쪽도 아닙니다. 바닥 윗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겨우 이제 본전 근처 아니면 5%, 7% 마이너스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분위기가 한번 들어왔을 때는 월요일 날 개장을 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한 번에 들어올 때 원래 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의 난이도가 많이 높고 5월 달 들어와서 금요일, 월, 화, 수 정말 4일 동안 항상 제가 가지치기를 말씀드렸고 용기를 드렸고 했던 게 오늘에서야 조금 빛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제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거나 하락에 대해서 너무 신뢰감을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에서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펀드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달 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저는 현대차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제 못한 거를 갖고 왔습니다. 예, 고집적이게 제가 갖고 왔어요. 새로운 거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그룹에 순환출자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말로만 들어보셨을 뿐, 그리고 순환출자 구조에서 현대모비스가 그냥 중심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현대차그룹의 전체적인 이제 조직도, 지분 관련된 조직도인데 보시면 정몽구 회장님이라고 하는 명예회장님이 계시고 현재 현대차그룹을 제대로 만지고 있는 정의선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현대모비스, 지금부터 화살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현대모비스라는 지분을 7.8% 가지고 있습니다. 예, 7.8%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화살표 잘 따라오라 그랬어요. 현대모비스 같죠? 현대모비스는 또 누구의 지분을 갖고 있냐? 현대차의 지분을 22%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차까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맞죠? 그 다음 현대차는 또 누구 지분을 갖고 있냐? 쭉 내려가시면 압도적으로 35%의 지분으로 기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SK그룹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대기업들이 다 이런데 현대모비스가 SK 주식회사고요. 현대차가 중간지주사로 SK스퀘어, 기아차가 SK하이닉스입니다. 보통은 이래요. 그래서 SK가 SK하이닉스의 할아버지 회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SK의 손자 회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주사, 제대로 된 지주사, 똘똘한 자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근데 현대차그룹의 가장 독특한 지배구조 개편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화살표가 중요해요.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8% 갖고 있습니다. 왜? 이해가 가시죠? 자, 모비스에서 현대차, 현대차에서 기아차,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순환 출자 구조다. 순환한다. 네, 지분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건 모비스다. 중앙에 있잖아요. 순환 출자의 중앙에 있는 건 모비스입니다. 왜? 네, 주인, 네, 명예회장님이 7% 갖고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게 기존의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랑 차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깨야 돼요. 현대 입장에서는 이걸 깨줘야 그래야 지금은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은퇴를 하셨으니까 정의선 회장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깨면은 가장 큰 지주사가 되는 건 누구예요? 현대모비스. 그래서 어제 현대모비스는 20% 넘게 올라갔고 현대차는 9%, 기아차는 12% 올라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는 로보테마 때문에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셌던 거고요.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이 빠지는 이유는 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여기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순환 출자 구조를 깨야 돼요, 이제.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다 끊어내야 돼요. 이거 다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다 갖고 와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 자, 중요해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다른 거를 갖고 온 게 뭐냐면 이거는 정의선 회장님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본 겁니다. 왜? 이제 앞으로 이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이 돌아가야 되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현대모비스 지분은요 0.3%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몽구 회장님 걸 갖고 와야겠죠. 예. 그 다음, 자, 그러면 7.3%의 지분을 갖고 오려면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아니면 정의선 회장님 지갑에 있는 돈, 예금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 팔아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아니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정몽구 회장님이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처럼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상속 유산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상속을 받든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든 세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정의선 회장님 지갑에 있는 돈 빼서 가져올 수 없다고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돈을 마련해서 7.3%를 가져오겠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의선 회장님이 뭘 많이 갖고 있냐? 네, 자, 21%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팔까요? 안 팝니다. 왜? 얘 상장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 20% 갖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예,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죠. 모비스만큼 중요한 게 얘라고. 자,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비스기 때문에 많이 갔다. 그 다음 이 지배구조 개편을 깨려면 핵심 키는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다. 왜? 정의선 회장님이 20%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7.3%의 지분, 현대모비스, 아버지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오려면 현대글로비스의 20% 지분을 팔아야 된다고요. 멘토님,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를 정의선 회장님이 20% 팔면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 초보적인 발상. 어떤 느낌이냐면, 자, 제가 정의선 회장님으로 빙의를 해볼게요.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왜? 로봇에도 SCM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현재 주가가 20만 원대면 20만 원대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모비스 주식을 사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현대글로비스를 40만 원까지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팔아서 모비스를 사오는 게 편할까요? 자, 그러면 주가 조작 아니에요? 아니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퍼포먼스를 자꾸 보내주면 글로비스의 주가는 지금까지 눌려있던 글로비스의 주가는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요. 누가 보여주고 있다? 요즘 현대모비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같이 던져야죠. 왜? 정의선 회장님이 던질 거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순환출자 구조 불혹입니다. 불혹. 그래서 제가 현대글로비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얘만 오늘 플러스 양전일걸요. 누구나 다 이거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3%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오늘 하루 맞췄어요. 어제 하루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하면 현대차구로 왜 선택 안 하세요? 오늘도 질문 들어오더라고요. 현대차 지금이라도 살까요? 네, 사시라고요, 이거. 후회 안 하신다니까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 맨날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50만 원 때 매수하라고 얘기했을 때 욕 많이 먹었다고요. 지금도 욕할 거예요, 아마. 뭐 그런 거 신경은 안 씁니다만. 어찌됐든 간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강제적으로 올려야 정의선 회장님이 20%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돈 마련한 걸로 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 깨진다. 순환출자 구조 무조건 깨야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 전에는 이게 깨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욕심 같지만 갖고 왔고요.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제가 요거를 매달 이제 갖고 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수출 데이터가 10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물론 월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20일 데이터가 이제 어제 나왔죠. 그래서 약간은 테크 쪽에 대해서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보시는 건데 메모리 수출 금액은 살짝 꺾였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꺾여도 되겠죠. 근데 수출 금액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보실 때 항상 중량 기준 수출 단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출 금액은 같은 하나를 팔더라도 할인해서 팔면은 금액이 떨어지고요. 뭐 가격 인상을 받아서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금액 올라가니까 더 중요한 데이터는 이겁니다. 얼만큼 팔았냐. 얘가 거래 대금이고 얘가 거래량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쭉 올라가죠.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출 금액은 살짝 떨어지는데 왜 단가, 그러니까 중량은 왜 늘어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HBM이 여러분들 어때요? 겹겹이 쌓인 반도체죠. 그러니까 얘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더 많이 팔았다. 결국엔 HBM을 왕창 잘 팔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 하이닉스를 더 좋아한다. 지표가 나오죠. 그 다음 D램입니다.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의 방금 보여드린 메모리 반도체의 부속품이에요. 부속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어쨌든 소테마예요. D램도 마찬가지로 수출 금액 올라갔죠.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겠죠. 왜? DDR5 가격 올랐잖아요. 야, 중량 어때요? HBM과 DDR5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리드 프레임 볼게요. 리드 프레임이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 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옆에 이렇게 다리 달린 거 있잖아요. 구리선 같이 이렇게. 예, 아세요? 요거 제가 그림 잘 그리나 모르겠는데 요게 리드 프레임이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의 부속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반도체. 예, 좀 떨어진다고 어제 걱정하신 분 전화 한번 왔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된다. PCB 얘는 기판입니다. 기판은요 조금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수출 금액은 조금 이제 바닥에서 또 들어오지만 이거 보시면 각도가 예쁘죠. 저는 이런 각도, 그러니까 이런 각도보다는 이 PCB, 기판 쪽에 이런 각도가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쇼티지 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기판주들을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남았어요. 솔더블입니다. 솔더블. 솔더블이 뭐냐면 오늘 반도체 거의 공부인데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러버 솔더블, 그러니까 고무로 만든 솔더블이라든지 실리콘에 이렇게 탁 꽂아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반도체 검사 소재. 예, 소재.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근데 심지어 이 반도체 검사 소모품도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죠. 각도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판하고 비슷하죠. 이게 CCL이. 기판하고 비슷하죠. 각도가 예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죽하면 기판과 이런 걸 만드는 동박이라고 하죠. 전지박, 동박의 원료로 쓰이는 CCL. 이게 저는 별표인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기판하고 CCL이 가장 오늘의 핵심인데 보시면 수출 금액은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구리라든지 이 전지박의 원재료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재료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각도가 어때요? 얘도 이쁘죠. 얘도. 그래서 저는 이 CCL 쪽에 우리가 되게 관련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 동박, 전지박, 구리박 뭐 이쪽에 관련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도체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면 CCL도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대차의 순환출자 구조라든지 현대차에 대해서 왜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핵심 키워드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수출 데이터를 좀 본다면 여전히 반도체는 여러분들 지금 비중을 좀 담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형인 코스피가 살짝은 되게 아름답게 쉬어주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진짜 지수가 8%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두껍게 할게요. 8%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1%의 조정도 주지 않는다? 되게 센 겁니다. 네, 되게 센 거고요. 여기 제가 이런 이평선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5일선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얼마나 우리 시장이 강하냐면 보통은 이런 종목들도 되게 강한 거거든요. 지금 4월 달부터 이 5일선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검은색 선을 잘 보세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도요. 결국에는 종가를 5일선 위로 맞춰 놓거든요. 그러면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아마 마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가장 이상향적인 게 뭐냐면 어제 기준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가 위쪽에서 1% 정도 쉬어주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분명히 코스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외된 섹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큰형이 이런 식으로 쉬어주니까 코스닥이 어떻게 되고 있냐?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오늘 나온 거예요. 왜 의미 있냐? 이동평균선의 또 법칙을 얘기하자면 자, 일단 4월 달 들어와서 얘도 5일선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 여기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됐죠? 5일선 훼손, 5일선 밑에, 5일선 훼손, 5일선 밑에 이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이거 제가 알고서 그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 세팅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어제 요 양봉이 5일선 위에 딱 들어왔고 거기다가 요 초록색 선이 60일선을 딱 지금 뚫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반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코스닥의 오늘의 반등의 트리거는 누구냐? 1번 제가 항상 기다려라. 우리 차례를 기다리자라고 얘기했던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 그룹별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아마 제가 정말 애정하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시장을 지켜주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반등이 다음 주까지 나올 것이냐라는 게 좀 물음표일 거예요. 저도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얘네들이 일단 올라간 이유가 오늘 뭘까요? 네, 단순히 수급 아닙니다.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지금 모집하고 있죠. 근데 이 국민성장펀드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 이 국민성장펀드가 돈이 모이면 뭘 한다 그랬죠? 제약바이오, 코스닥 쪽으로 돈을 투입시키겠다.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닥이 오늘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그제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신용이 많이 털렸네요. 9시 반에 시장이 더 하락하는 거 보니까 반대 매매가 많이 출회되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하루 만에 3천억이 털렸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신용 반대 매매가 털리다 보니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수급의 빈집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의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온 거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쁘게 올라왔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강조드렸죠. 외국인들이 파는 거 걱정해라 마라. 안 하셔도 된다. 오늘 2조 팝니다. 근데 코스피 버티죠? 저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이 비중이 꽉 차가지고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비중을 더 늘린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오면 외국인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 그 개념입니다. 외국인이 꽉 찼으니까 파는 거예요. 팔아도 주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뉴스와 기사는 보지를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세요? GTG바이요. G2G 바이오. 네. 네, 매수가는 7만 원에? 7만 원이요? 예, 예. 네. 10%요. 7만 원에 10%. 요 근래 계속 흘러내려서 네. 이거를 좀 밑에서 수매를 좀 해야 되나 물타기.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들이 의미 있는 반등은 나왔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좀 조심스럽냐면 바이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G2G든 뭐 알테오젠이든 리가캠이건 ABL이건 얘네들이 기술 수출 계약이 터져가지고 분위기를 쫙 좋게 만들었으면 오늘 정도 자리에선 추가 매수 괜찮습니다라고 할 텐데 일단은 하루의 반등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지금 7만 원에 사신 단가는 그렇게 비싼 단가는 아닌 것 같죠. 예. 그리고 G2G 바이오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세요? 혹시 어떤 기술이고 어떤 바이오 중에서 어떤 섹터에 속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 비만. 예, 비만 치료제. 그것만 알고 가세요. 예. 비만 치료제 중에서 얘는 장기 지속형. 한 알 먹으면 한 달을 갈 수 있게 만드는 한 달. 그런 예, 미립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G2G 바이오를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시청자님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의 대표 주자잖아요, 제가. 예.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자꾸 이제 다른 데다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실적도 안 나오는 거에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막 공포감 조성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사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실적 나오는 기업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막 이렇게 갑자기 재무제표를 찾아보시고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제가 한 가지 높아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되게 웃기지만 당연한 거다. 아시겠죠? 이 종목 홀딩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들으면 10만 원 넘게 올라가요. 아, 네. 그러면 기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10만 원 다시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다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런 식의 한 5%, 10% 반등이 한 3일 정도 나오면 수급이 싹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얘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아, 아시겠죠? 이거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아, 그럼 다음 주쯤에 이게 봐가면서 저기 매수를 네, 더 해야 맞아요.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네. 하루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뭐 7만 원대면은 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세요? JLK를 20%가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음. 그거를 더 사야지 되는 건지 팔아버려야 되는 건지 요거 그러고 매수가 있어요.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요. 매수가는 8,000원에 8,000원에 8,000원. 예, 언제 사셨어요, 이거? 조금 됐어요. 아. 한 2달 정도 됐을래. 이거 근데 뭐 이렇게 어디서 얘기해서 사신 거예요? 네. 아, 저 그러신 저기서 거- 샀는데 그러신 것 그렇게 같아요. 빠져서. 왜냐하면 이 종목을 네.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알지는 못해요. 어, 이거 제가 한번 상담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올해 연초였나? 요때 이제 한번 반등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반등 들어오면 그분한테 팔라 그랬는데 오히려 반등 들어와서 시청자님은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진 않은데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제약주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 테마만 알고 가세요. 의료 AI 쪽이에요. 네. 그래서 JLK가 뭐 하는 회사냐면 보통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MRI 네. 촬영 사진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탐색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네. 기술력이 없거나 나쁘지는 않아요. 네. 좋아요. 왜냐면 네. 이 지금 그 사진 판독 기술에 대해서 네, 얘는 일본에도 특허가 등록이 돼 있는 애예요. 네.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왜 주가가 모르고. 이렇게 밀리냐? 네. 예, 의료 AI에 지금 시장에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도 이런 종목들이 보통은 시가총액이 작고 한 번 네. 들어올 때 탄력이 엄청 세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마도 방송에서 얘기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일단은 네. 반등이 들어올 때 얘는 네. 적정선에서 타협 보고 탈출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7,000원 선. 7,000원 선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는 저 같은 네.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더 사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이 종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전의 실력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와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들어가서 딱 치고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샀으면 여기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 저도 못해요. 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반등 나오면 그냥 손절해버려요. 네, 손절해야 되겠네요. 예, 요거 7,000원 가까이 올라오면요. 거기서 손절하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C고요. SKC. 네, 15만 4,100원이고요. 네. 5%예요. 아, 요거 최근에 사셨나 보다. 네, 네.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C 그때 네. 동박 때문에 네. 해가지고 그때 조금 이렇게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유리 기판 해가지고 맞아요. 또 제가 또 알고 있던 종목이니까 네, 그래서 네. 조금 매수를 하게 됐어요. 음. 궁금한 건요. 네.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네.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아니요, 많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유리 기판으로 이제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 맞아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은 차라리 밑에서 모아가시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모아가면 너무 좋죠. 근데 어디가 밑인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얘 죽진 않았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N자 반등 들어올 겁니다. 네. 네, 근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부터는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저한테 전화하셨으니까. 네. 저는 유리기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유리기판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안 본다고요. 왜? 네. 아직 기술력이 유리기판은 누가 돼야 되냐면 가장 대장주가 있어요. 유리기판의 대장주. 네. 인텔입니다. 인텔. 얘가 움직여줘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유리기판의 대장주는 누굴까요? SKC. SKC가 아니군요. SKC예요. SKC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얘가 왜냐면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지금 실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네. 근데 아직 양산이 된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반도체 기판이 바뀌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처럼 꿈과 희망을 먹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주가를 매수하신 위치가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장기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합격. 맞습니다. 근데 어느 가격에서 가져가야 되냐? 11만 원이나 10만 원짜리에선 가져가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내려올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유리기판이라는 이슈는 있는데 가장 이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네. 민멘토 방금 제약바이오 얘기할 땐 상관없다더니만 왜? 얘는 다르죠. 제약바이오가 아니죠. 네. 얘는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줘야 되는 애예요. 네. 그리고 SKC라는 애는 원래는 화학 소재를 만들던 애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SKC가 나쁘지 않은데 정말 매력적인데 뭔가
뭐 예를 들어 이성이면 정말 저 친구는 매력적인데 네. 내가 고백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예,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정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싫어하는 행동 딱 하나 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귀고 싶진 않은데 그런 느낌? 네. 예,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아킬레스건은 이 계속되는 적자. 네. 예,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지금 시청자님 말씀처럼 길게 보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유리기판 이슈도 있고 SKC가 또 주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애가 혹시 얘 주요 자회사 누군지 아세요? 그 ISC. 네. 이 기업. 네. 이 기업이 되게 똘똘한 애거든요. 얘 돈 잘 벌잖아요. 예. 네. 얘의 최대 주주가 SKC예요. 네. 그래서 사실 SKC가 그렇게 나쁜 기업이나 종목은 아닌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아까 그 실적이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네. 반등 나올 때는 비중을 줄여놨다가요. 밑으로 내려오면 11만 원대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모아가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네. 회사죠. 네, 장기적으로는 볼 네, 수 있어요. 유리기판 관련. 네네네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동박 보여드렸던 이슈는 이제, 네, 동박 이슈는 완전히 이제 성장성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동박 이슈도 성장성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SKC를 동박으로 안 본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예, 동박 전지박 쪽은 이제 롯데에너지 쪽이나 이쪽으로 조금 넘어갔어요. 예, 파민셀이라든지 이런 애들 넘어갔기 네. 때문에 얘는 일단은 유리기판으로 지금은 보는 게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 내려오면 비중 확대 의견 드릴게요. 네, 나쁘진 11만 않아요. 원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S 세미콘이고요. LX 세미콘. 네. 네네. 55,906원에 비중 7%입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네네. 그 펜리스랑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이제 파운드까지 좀 맞아요.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서. 네, 이거 저는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네. 네, 이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LX 세미콘이 제가 좀 좋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어제인가요? 그 얘기가 나왔죠. 그 스마트 글라스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쓰면은 안경에서 막 번역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삼성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메타에서도 나오고 안경 쓰면은 앞에서 막 번역해주고 막 하는 거. 네네. 그거에도 관련이 있어요, 얘는. 네. 그래서 얘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의 목소리 톤이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시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종목을 좀 끝까지 가져가면 된다라고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가져가 보세요. 이거 좋아요. 네네. 네, 이거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네.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네, 아시겠죠? 방금 얘기하신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쪽도 삼성전자의 파업이 완벽하게 해결되면 얘 위쪽으로 더 싸요. 네네. 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강력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솔루엠, 왜 또 울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24,000, 우셔야죠. 이게, 뭐,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면, 최근에 급등했을 때 따라갔는지만 좀 남겨주세요. 예. 이게, 자, 솔로엠을 제가, 자, 보자면, 솔로엠이라는 기업은요, 좋아요, 이건. 예, 좋은데, 제가 왜 요즘에 급등했을 때 따라 붙으셨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오래되셨구나.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못 파셨구나. 예, 그럴만 합니다, 그러면. 예, 태도가 바뀌죠, 제가? 자, 솔로엠이란 기업 왜 좋냐?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기업을, 뭐 직접 탐방을 가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얘가 하는 게 요거예요. ESL이라는 거.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참
종목 방송에 오늘 같은 종목 방송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ESL. 요즘에 롯데슈퍼 특정 업종을 얘기하면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마트라든지 노란 마트, 빨간 마트 이렇게 가시면 가격표 있죠. 가격표. 옛날에는 다 종이로 뽑았어요. 뭐 애호박 얼마, 뭐 어떤 거 얼마. 근데 요즘에는 전자 가격 표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쓰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 입력하면 여기에 수시각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행사하니까 가격이 바뀌어요. 그거 만드는 업체예요. 아이, 그거 하나 만든다고 뭐가 좋아? 라고 하시는데 얘가요, 기술력이 있는 게 뭐냐면 이 ESL을 어디다 파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팔기 시작했고요. 얘가 주력으로 파는 데가 어디냐? 유럽입니다. 예, 유럽이란 나라 특징이 어때요? 과소비, 과낭비 뭐 이런 거 싫어하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전자가격 표시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유럽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얘가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얘가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미끄러졌잖아요. 2024년도 미끄러졌고 2025년도 미끄러졌고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가에 그러니까 시장의 모멘텀을 받지 못했을 뿐 기업이 괜찮다면 2년이고 3년이고 버티면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매도 잘 안 하셨습니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 기업은.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중이 30%인 게 저는 좀 아까워요. 이거 오히려 더 사라고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그간 기다렸으니까 이번에 많이 먹고 나와야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업의 ESL이라는 사업 모멘텀도 있고요. 얘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파워 모듈. 네, 파워 모듈. 보이세요? 네, 파워 모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지금 뭐 대주주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건지 궁금하다. 그것까지 제가 지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뭐 오히려 최대 주주가 지금 증시 주가를 늘리고 있는데요. 더 사고 있는데요. 이거 어제 아마 이 전성호 씨가 더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뭐 한 3,000개가 되는 종목을 하나하나 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잖아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겠지만.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결론을 빨리 지어드리면 얘 3만 원대까지 기다려보세요. 네, 3만 원대까지 딱 기다리셔가지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자 일단은 수급도 나쁘지 않죠. 네, 최근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청자님이 정말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1년, 2년 기다렸는데 내 본전에서 지금 못 팔고 또 내려오는 게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다시 올라온다고. 왜? 주가라는 건 기업이 괜찮으면요. 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굉장히 좋게 보니까 3만 원대까지는 일단 기다리시고요. 중간중간 힘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아마 뒤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늘은 조금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면서요. 일단은 시장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럴 때 또 어떤 말을 드리죠? 시장이 올라갈 때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